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도시공객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객 인가만 있고, 자 앞서 그랬죠. 여기 봐요. 인가 있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가조차 없어야 된다 그랬죠. 인가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자 도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 보세요. 10년간 미집행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또 보고하고 나서 최초 보고를 합니다. 뭐를 보고하는 거냐? 자 여기 필요성이 없는 이유, 아니면 단계 집행 계획 몇 단계 있는지, 아니면 존치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 보고 이후에 재보고는 2년마다 보고합니다. 그럼 여기 보고받은 이 지방의회는 얘를 접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접수했으면 10일 내에 서면으로서 해제 권고를 합니다. 서면으로서 약해 주는. 그럼 권고 받았으면 얘는 1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머스트가 원칙이야. 근데 여기 있다가 못하겠어 하고 소명을 할 수 있어요. 소명은 6개월 내 소명. 근데 여기서 가장 조심할 것은 얘가 조심해 줘야 돼. 여기 해제 권고 받은 애가 시장 군수가 문제돼. 얘는 집단위 계획만 지가 하고 지가 하는 거지만 딴 걸 못 하잖아. 얘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얘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이게 필요한 거 이게.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1년 내 해제해 줘야 돼. 시험장 할 때 요거가 장난치. 시장 군수. 누구한테 해야 된다?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된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틀린지 알겠죠? 다음 4번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공객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득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아까 그랬죠. 행안부 장관.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꼭 정리해 두세요. 다음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걸쳐서 안 됐다. 그러면 시도에 걸쳤으면 이 국토장관이 할자를 지정 고시해주고,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할자를 지정 고시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꼭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여기 있는 요거네요. 자,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은 20년이 경과됐어요. 20년이 경과되면 이걸 이제 우리 그래서 일몰제라고 그래. 까지는 똑같은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20년이 경과된 어느 날, 다음 날 실효가 돼요. 그럼 실효가 되면 이 고시는요, 여기는 시장 군수는 할 수 없어요. 국토장관, 시도사, 대도시장까지 결정권자 하는 거, 도심관리 결정이니까. 시장 군수 나오는 거는 지지만, 지구단위 계획만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어요. 왜 토지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느냐? 실효시까지도 집행계획이 없어요. 억울하지. 그렇죠? 10년 넘게 지금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남은 앞날을 보더라도 집행계획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20년이 될 때까지. 그렇죠?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 열받지. 봐야지. 누구한테? 계획하네, 입안하네. 그래서 입안권자한테
가서 해제 신청을 해제해 주세요. 해제 위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위반권자는 3개월 내 해제 여부를 통지해줘야. 그리고 통지받고 나서 통지해주고 나서 이행은 6개월 내 이행하도록 돼 있는 이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다음 위반권자가 안 해. 그러면 결정권자한테 결정해달라고. 위반권자 안 하니까 당신 결정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해지 결정해달라. 해지 결정을. 그럼 결정권자는 2개월 내 통지해 주는 거예요. 또 역시 통지하고 이행은 몇 개월? 6개월 내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안 해주더라. 한 사람한테 쫓아. 누구한테? 국토장관한테 뭐라고 쫓아가야 돼? 심사해 주세요. 해제 심사 청구라는 거. 심사 청구. 그러면 여기 있는 국토장관은 자 여기 결정권자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항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해제 권고하면 권고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내 이행해. 또 협의가 생략된 경우는 2개월 내 이행을. 생략되는 경우 몇 개월? 2개월. 그러면 다 몇 개월? 6개월. 말이 바로 20번의 내용이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해제 신청 등에 대한 다음 설명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위반권자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2번 위반권자는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 여부 결정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맞죠? 다음 이제 지방의회 의견들. 지방의회는 60. 지방. 다음 3번 이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위반권자가 해제 위반을 하였으나 그 결정권자가 신청 토지 해제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다음 4번 보면 결정권자는 3에 따라 신청을 받았으면 2개월 내에 알려줘야 되겠지. 2개월. 이행은 6개월. 알려주는 건 2개월. 그래서 틀렸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을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걔가 안 한다면 그게 바로 5번이죠.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결정권자가 해제하지 아니하고 정한 신청인에 통지한 경우는 누구한테? 국토장관에게 그 도시공개시설 결정 해제 심사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 이제 21번.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되는 날에 꼭 어느 날? 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한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보고는 가져갑니다. 최초 보고는. 그 다음 우리가 갔을 때 재보고는 2년마다 써주면 되겠죠. 재보고는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래서 거기 뭡니까?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거기 보세요. 왜? 자, 지방자치단체는 결정을 해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아니고 단기야죠. 10년 미집행된 경우에. 그렇죠? 여기 봐요.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에 얘가 얘한테 보고하는 거지. 최초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고할 때는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래서 거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되겠죠. 한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한 경우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해제 권고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내야 한다. 여기 있죠. 반드시 접수하고 90일 내 서면으로 권고해서 보내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시설을 해제 권고받은 날부터 얼마 내? 1년 내 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고, 소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개월 내 소명한다? 6개월 내 소명해야 된다. 또 아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군객 시설 부지에 대한 부재 절차를 설명한 것이 이 내용이 전부다 하시면 돼. 그래서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면 뭐가 돼요? 합리적인 개발이 돼야 되겠지. 합리적 개발을 우리가 뭐라 하죠? 지구 단위 계획. 그걸 갖다 설명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갑시다. 자, 한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정이 돼야 돼. 단위 계획 구역이.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그럼 이때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순서가. 시행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수립 기준이 같습니다. 국토장관이 정해요. 땡땡땡 계획 기준은 98%가 국토장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기반 입구로 결정이죠. 즉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했잖아요. 그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가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 결정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것 중에 꼭 조심할 것, 말장난했죠. 지구단위 계획 일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전부.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하면 반드시 일부에 대해서만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군을 지정되면 도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3년 내 수립. 그럼 3년 내 안 하면 3년이 경과된 어느 날 다음 날 필요가 되는 거예요. 필요가 되면 고시는 할 수 있어요. 얘도 할 수 있어요. 자기 한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체 없이.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근데 특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주민이 기반 제안을 해서 수립됐으면 5년 내 인허가 받아서 진행이 돼야 돼. 5년 내 진행이 안 되면 역시 5년이 경과된 다음 날 실효가 돼. 그러면 이를 갖다가 고시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가 3년인지 어디가 5년인지 모르면 밝혀줬죠? 길면 짧게, 짧으면 길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길잖아, 상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이게 짧게 3년.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보다 짧잖아. 그럼 그렇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요. 이건 다 못 쓰는 거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은 개발할 때 합리적 개발이라는 건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때 쓰는 거다? 뭐 할 때 쓰는 거 이건요? 다 개발할 때 쓰는 거예요. 개발. 그럼 우리가 개발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용도 지역 중에 도시적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개발이잖아, 개발. 그렇죠?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도시적이잖아. 그럼 도시적이 됐다. 그럼 원칙적으로 개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캔이 되는 거야. 그럼 용도 지구도 개발의 의미를 갖고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용도 구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계 빼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해제가 돼야 돼. 아무리 해제돼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일반정원 보호구역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can. 근데 이거 나오진 않아. 그냥 머릿속에 개발이다 그러면 can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여기 중에 반드시 우리 공부할 것 매번 나오죠. must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 그렇죠? 자, 얘 나오면 꼭 나오는 애가 있네. 또 친구 이름 영택이. 그게 10년이 아니라 공사가 끝나고 and 끝나고 나서 10년이 정비구역이 되면 정비구역이 이제 끝났잖아. 사업이 끝났잖아.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미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다시 지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정택이는 끝나고 몇 년? 10년.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제가 돼야 돼. 그럼 해제가 되면 can인 겁니다. 해제가 되면 뭐다? can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 녹지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요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돼야 can인 거예요. 여기서 must가 되려면 이 글자가 나와야 must인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해제나 변경이 돼야.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이 나와야 must. 얘는 이 뒤에 말이 나와야 must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보존이 원칙이고 개발도 가능하잖아. 그럼 개발할 수 있으면 해안이잖아. 그렇죠? 그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개별 요건이 갖췄으면 돼. 그럼 첫째가 관리지역이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지역? 관리지역. 그럼 관리지역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몰라요? 세 가지가 있잖아.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게 있는 거죠. 왜? 땅은 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을 걸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들어간 놈이 있고 가장 적게 들어간 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계획관리지역 항상 50% 이상 들어가요.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애가 보존관리지역. 얘 일반적 기준은 2만 제곱미터를 기준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 기준. 이 빨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초과다 그러면 이거는 그 범위에 그 10만 제곱미터 초과 있잖아. 초과 범위에
20%만 들어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20%까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훼손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항상 계획관리적 몇 퍼센트? 50% 이상. 무조건 50% 계획관리적 남아.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으로서 이렇게 하는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돼야 들어갈 수 있고, 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장 적게 들어간 무슨 관리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이다. 그럼 이 중에 아파트 연립은 반드시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계획관리지역. 뭐하면은 아파트와 연립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 아파트 연립을 짓는다 하면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가 연립을 짓지 않는다 하면 대개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아파트 연립을 짓는다 하더라도 수도권 중에 자연보전 권역 초등학교가 있다면 10만 제곱미터. 여주 이천 쪽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주 이천이 자연보전 권역이야. 응?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주대학 같은 데 가보면 그 옆에 학교가 있는데 아파트가 이제 작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면서도 잘 보세요. 도시역 바깥에 개발 진흥 지구가 지정되면 지난주에 건폐율 용적률 완화시켜 줬잖아요. 계획객사. 그죠? 그 개짜랑 이 개짜랑 구별 못하는 사람 유일한 저뿐이 없더랬잖아. 도시역 바깥에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죠. 자연 녹지정은 30.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잖아. 가장 작은 거.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계획관리, 여기 봐요. 여기 이 개발 진행자에는 공속관계 있어요. 자, 주거 개발 진행주가 주거 복합도 마찬가지. 주거자 나오면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계획 이렇게 외우세요. 딱 그냥 영재처럼 주거계획. 그다음에 산업 유통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에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저 농림지역 같은 프레시센터라고 해가지고 좋은 저장소 큰 거 친 거 보셨잖아. 그만한 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도. 알겠죠? 과일 저장고 같은 거 엄청 큰 거 있잖아. 그다음 관광휴양은 무조건 도시역 외면 다 가능한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냐? 용도 지구가 중복되거나 중첩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행위 제한을 대체되는 걸 지구 단위계로 해달라. 폐지해주고 주민이 기지에 용리해서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대체되는 걸 뭐로다 해달라면 지구 단위계로 해달라면 can 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정은 도시관리를 했다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원래 9가지입니다. 근데 9가지 다 외우라 소리 안 합니다. 딱 3가지 정도만 주의해 두면 돼. 첫째, 가장 주의할 게 바로 뭐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세분 변경. 지정은 도심관리계로 하는 게 아니야. 지구단위계로 하는 도심관리계로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세분하거나 변경하는데 이건 반드시 끼리끼리 동종해서 그냥 끼리 해야 돼. 말인지 알겠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안에 세분하거나 변경하고 상업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나 변경하고 개발진흥지 안에서 변경하나 세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른 쪽으로 못 바꾼다는 얘기야. 변경을.
우리가 반드시 포함할 2개에다가 2개 이상 4개가 들어가야지 합리적이잖아. 근데 반드시 포함될 2개는 우기지 말고 건기라고 했지. 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보시면 건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그러면 땡.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높이. 이겁니다. 그걸 설명하면 돼요. 그거 설명하면 돼요. 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들어가면 여기 기반시설과 수용 능력이 조화를 이뤘다면 법 적용을 완화시켜줘요. 뭘 완화시킨다? 법 적용을 완화시켜줘요. 법 적용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 적용을 완화시켜주는데 또 계획법을 완화시킵니다. 국토계획법은 몇 가지가 완화시켜 줄 거냐? 그런다면 3가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완화시켜줘요. 그 다음 규모인 건폐율 용적률 완화시켜줘요. 건폐율은 도시역 안, 밖 최대 150%까지 1.5배 완화시켜준다 소리야. 그러면 용적률은 최대는 200%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안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왜 주의할 것이냐? 도시적 안에서 개발 기능 지구가 됐으면 120%를 할 수도 있어. 또 이 안에서 준주거지역인데 제가 역세권의 복합 개발형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지를 제공해. 그러면 이 사람이 공지를 제공해 주면 자, 준주거지역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죠? 준주거지역 하면 주거지역 5글자 500이네. 500 곱하기 1.4를 해줄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40%를 완화시켜 줄 수 있어. 그 다음 이건 이제 새롭게 생긴 거 이게 작년에도 못 봤을 거 이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건축법상을 완화시켜 주죠. 건축법상 완화는 여러분 뭐라고 암기 코드에서 가르쳐 주죠? 높이도 개조. 처음 들어요? 자, 이게 건축물의 높이. 이 건축물의 높이는 역시 도시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도시지역 안에서. 그래서 여기도 안에서 개발진흥지구가 돼야 돼요. 개발진흥지구가 돼야 120%까지 안에서만. 또 여기도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에서 역세권 복합개발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그러다가 채광을 위해서 한다면 200%까지 높이를 200%. 오늘 좀 프린트라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요게 있겠고, 이거는 1조 높이를 얘기하는 거, 1조 높이. 그 다음, 여기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거는 공개, 공지. 아닌다고 대지 안에 공지라면 안 되는, 그럼 공짜를 쓸 거예요. 그 다음, 조경 완화합니다. 안 되는 건 대지 분할 제한, 대지 안에 공지, 위험, 이런 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주차 장법을 완화시켜 주죠.
주차장법을 완화시키는데 이 주차장법에는 자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서만 완화시켜주는 게 안에서만 얼마까지? 100% 뭐한 경우? 한옥마을을 보존하겠다. 한옥마을 보존. 그다음에 로데오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분위기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공지를 내가 공공공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건 참고삼아 알아주세요. 자, 공공공지를 제공해 줘요. 제공해 준 만큼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시켜 줄.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 정도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건폐율은 얼마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공공공지를 제공했으면. 응? 그러면 본래의 건폐율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자 대지 면적에서 제공 면적을 나눈 것 그걸 갖다 해주는 것. 만약에 이 지역에 만약에 건폐율이 60%야 대지가 만약에 400인데 대지가 400인데 내가 100만큼 제공해 줬어.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얼마겠어요? 60 곱하기 자 1 플러스 400에 100이잖아. 그러면 0.25 1.25잖아. 그럼 1.25 곱하기 가서 60 하면 돼.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또 이걸 갖다가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 그러면 용적률은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용적률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어떻게 될 거냐? 본래의 대지 면적에서 자 여기 제공 면적을 빼요. 그 다음에 1.5 곱하기 이 제공 면적에서 용적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계산도 있어요. 과거에 기출. 요새는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래도 편한데 가끔가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용적률이 만약에 100이다. 용적률이 100인데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러면 제공한 거를 갖다가 400만큼 제공했다.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자 본래 100%에다가 100 플러스 자 여기 1000에 400이니까 600이네. 그렇죠? 그러면 1.5 곱하기 여기 제공 면적이 400이잖아. 곱하기 용적률 1이잖아. 퍼센트로 치면 다시 100이니까 상수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600이네. 그럼 1이네. 그럼 100%네. 그럼 200% 아닙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이런 형태 거 가로 채워놓기 이런 형태 되겠죠? 여기 나온다. 또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전부야. 문제만 풀면 돼. 그래서 저 뒤에 계산 문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렇게 제공해 주는 거구나. 과거의 기출 문제가 저렇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작년 지문 중에 일부죠. 그렇죠? 철거가 예상된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공사용이기 때문에 철거가 예상됐기 때문에 땡 틀린 겁니다. 다음 2번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맞습니다. 다음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가 한 건 지가 하잖아. 양구준수가 직접. 다음 4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오케이. 5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can 할 수 있다. 답 1번. 그 다음 23번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기지, 개용, 입. 그래서 기지 맞잖아요. 다음 2번 개발 제한구에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can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맞죠? 다음 4번 틀렸다는 거 알겠죠? 땡땡땡 계획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를 폐지하고 아까 했죠? 지구단위를 폐지하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뭐로 다 하겠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다. 대체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can. 도시역 밖은 무조건 can. 정답 4번. 다음 24번. 다음 중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하여야 하는 건 저기 정택이 공사 끝나고 10년 시공해 30만 녹지적을 주상공으로 얼마? 30만. 그러면 1번은 도시개발구역 아무 상관없죠? 누구랑 상관없어요. 자, 정비구역 끝났다. can 10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요. 네, 4번은 개발 공원에 해제됐더라도 안 되죠. 공원 해제는 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은 머스트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가와 조정 구역이 돼야 돼.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개 이상 노선에 교차된 대중 결절지 1km 이내는 그래도 머스트는 아닌 거예요. can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3번. 다음 25번 정답 좀 가르쳐줘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풀어봤어요? 저랑 같이 풀라고? 1번이 왜 틀렸냐 여기 봐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3번 변경할 땐 동종끼리만 가능하다. 이거 될 수 없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꿨다면 상관없고 일반 주 1, 2, 3조로 나눴다면 상관없는데 상업지로 바뀌었잖아. 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동종끼리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 1번. 자, 2번은 경관지구 같은 끼리 3번 된 거잖아.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은 주차장의 배치 규모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잖아. 똑같은 거잖아. 다음 4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루어지죠. 다음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 처리 계획 들어갔죠. can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답 1번. 다음 26번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그런 것 그랬습니다. 모두 그런 거. 그러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들어가는 게 의무가 아니잖아. can이죠. can. 자,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must.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must. 다음 니을은 can. 그러면 정답은 2번. 니은 디귿.
다음 27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내용 중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상 완화에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도 개조. 그러면 적용되네요. 일조 높이 되네요. 대지와 도로 되네요. 그죠? 공개 공지 되죠? 대지 안의 공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지 안의 공지라든가 대지 분할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5번. 다음 28번 법령상 도시지역 외의 문제 포인트입니다. 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니까 용도지역 개발진흥지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150. 맞죠? 다음 2번 해당 용도지역 개발진흥지역에 적용된 용적률은 최대 200. 다음 3번은 틀렸죠? 내용은 맞지만 도시지역 안에서만 높이가 완화된다 그랬잖아요. 왜 틀린지 알겠어요? 도시지역 안에서만, 자, 높이 도시지역 안에서만 다. 순주거지 도시지역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고. 다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다음 5번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아파트 연립을 등장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등장시킬 수 없어요. 도시역 밖은.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아파트 연립이 나타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9번 별표 쳐놓고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배운 사람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형 지구다. 자,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형 복합 개발형 해도 상관없어요. 용도도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국 내 준주거지역 반드시 준주거지역에 대해 밑에 것도 준주거지역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소위 뭐요? 공공용지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공했으면 그 제공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 용적률에 얼마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 140. 그 다음 밑에 거는 역시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 건축법의 채광을 위해서 높이를 갖다 한다면 얼마까지? 200. 정답 3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거 좀 가르쳐줘. 정답. 사 4번이 정답.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심과를 결정하며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국토장관 정하는데 여기 다 공통점이라고 써줬죠? 다음 2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런데 일정 기간의 철거 예상될 가능을 제외하고 있죠? 제외하고는 이니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는 지구단위 맞게 해야 되겠죠? 다음 3번 지구단위 계획이네. 짧네. 길게 해야 되겠지? 안 되잖아. 그렇게 외우랬잖아요. 그 틀리면 안 돼. 다음 5년이 되는 날이 어느 날? 다음 날. 다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한 지역이랬어요. 한 지역. 그럼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됐을 때 도시관리계획 개발행 때도 마찬가지. 성이면 3천,
성, 단위 계획과 성장 관리 계획 생략한다. 또 도심 관리 계획도 단위 계획 나오면 생략한다. 됐잖아. 랑 이제 비슷한 유사한 거지. 그래서 심의를 생략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거 관련된 문제 풀 거예요. 자, 그다음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꼭 구역이어야 돼. 구역으로 지정된 그래야 돼. 지구 단위 계획 아직 수립 안 됐잖아. 하려면 최장 몇 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잖아. 근데 거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지문이 또 출제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틀렸다? 4번. 자, 그래서 오늘 초두에 해준 내용만 자꾸 잘 정리하고 오세요. 그러면 다 알 수 있겠죠. 매주 내주는 거 그만이라도 꼭 하시면 공법대에 떨어졌다 소리 안 합니다. 알겠죠? 꼭 하십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